네, 안녕하세요. 윤희숙의 당당 톡톡 4월 20일 금요일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지금 여의도 오다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회의사당 9호선 역에도 사람이 많고 웬일인가 했는데 벚꽃놀이 하러 오는 인파인가 봐요. 네, 그래서 요즘 마음도 싱숭생숭 하실 텐데 벚꽃이라도 보러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마저도 꼴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이번 주말에 비 온답니다. 네, 바람까지 불어서 몽땅 다 떨어져라 빌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 첫 곡 벚꽃 엔딩 들으면서 시작할게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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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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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네, 첫 곡은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뜻은 벚꽃 날리는 걸 같이 맞으면 깨진다는, 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한번 저주를 걸어봤어요. 네. 제 주변에 보니까 봄 타는 분들의 총선 후유증에, 예, 여러 가지로 멘탈 붕괴인 분들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 벚꽃놀이 나가 있는, 네, 훈훈한 사진들 보면서 또 더 괴로워하시길래 제가 공감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말에 비 온답니다. 네, 벚꽃 죄다 떨어지고 이제 꽃놀이는 끝났다는 좋은 소식이 오고 있으니까요. 예, 솔로 여러분 힘내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까지 벚꽃놀이 그게 뭐 대수입니까? 네, 벚꽃 엔딩. 예, 노래 좋죠? 지금 뭐 그 SNS 상에서 지금 뭐 돌풍이 불고 있죠. 버스커의 지금 인기가, 지금 막 들어오신 분 벚꽃 엔딩 끝났군요. 예, 울고 계시는데요. 예, 마지막에 한 번 더 틀까요? 네. 오늘, 예, 수미 쌍관 구조로, 예, 시작과 끝을 같은 노래로 벚꽃 엔딩 한 번 더 들려드리죠. 오늘의 주제곡, 예, 벚꽃 엔딩입니다. 여의도에 같이 이 방송 때문에 걸어오고 있는데, 예, 많은 커플들이 벚꽃 맞으러 가더라고요. 네. 돌담길처럼, 덕수궁 돌담길처럼 벚꽃 같이 맞으면 헤어진다는 저주를 저희가 퍼뜨려가지고, 예, 많은 어둠에 있는 우리 솔로분들에게 힘을, 예, 드리려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죠. 커플 얘기 그만하라네요. 얘기하는 것도 이제 짜증난다는. 예. 윤혜숙의 당당톡도 매주 금요일 1시부터 2시까지 민중의 소리 라디오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아주 소수만 듣고 있는 매니아 방송이에요. 예, 많이 들으시면 안 되는 방송인데, 오늘 새로운 분이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알고 오셨냐 그랬더니, 예, 페이스북 친구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 패치분들께는 특별히, 제가 매번 페이스북에 공지를 하니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주로 제 소식을 듣죠. 예. 벚꽃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벚꽃 엔딩은, 예, 끝날 때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소수 방송이에요. 이거 매니아들만 듣는, 아무나 못 듣는 방송이죠. 예, 벚꽃놀이가 지금 한창인데요. 여의도도 그렇고 9호선 타고 오다 보니까 최근에 9호선 논란, 예, 9호선 요금 인상 논란 생각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탔다가 예, 기억이 딱 떠올랐는데, 그러면서 또 요즘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가 있죠. 맥쿼리 이름 맞나요? 이름도 좀 이상한, 어감도 듣기에도 불쾌한 이름인데, 요즘 보면 대한민국 곳곳에 깔아놓은 도로, 뭐 터널, 지하철 이런 데서 나오는, 예, 수익들, 또 수익이 안 나오면 손해를 메꿔가지고 이자 수익까지 해가지고 맥쿼리가 들어가고 있다, 맥쿼리한테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게 요즘 막 폭로전이 지금 막, 예, 엄청 돌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검색해 보시면 알 것 같고, 오늘 또 보니까 신기한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 있죠? 미디어 다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슈 검색어 1위가 당신이 태어난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갑자기 이런 뜬금없이 이게 1위에 올라가 있나 해가지고 클릭해보니까
최근 한창 그 유행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돌고 있는 어플 중에 내가 태어난 이유 답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네. 국가 기밀이랍니다. 제가 태어난 이유는. 네. 네. 비밀 병기였어요, 저. 근데 이게 진짜 그 진지한 질문에 되게 이제 황당한 대답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내가 죽는 날 예언하는 것도 이렇게 인기였었죠. 예, 국민들이 이런 데서 좀 재미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별로 웃을 일이 없으니까, 억지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예, 웃게 만든 어플인 것 같아요. 용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뭐, 누구랑 티파니랑 커플이 되기 위해 뭐, 태어났다 이런 분들, 바람들을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핫 이슈 중에 또 보니까 지금 문대성 논란 있죠. 예, 해운대, 어디죠? 부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으로 출마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대성 논란.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만 해도 국민 영웅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발차기 잘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뭐 외모도 훤칠하고 이러니까 인기도 있었는데 또 나름 그런 쇼맨십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 노출되고 국민들 이제 뭐 TV에 나오고 이러는 거를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태권도 주가도 좀 올렸었고 근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근데 사실 이제 금메달 따고 이럴 때만 해도 뭐 전혀 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텐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엊그제 신문인가요? 일면에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요. 금메달 리스트에서 끝났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땐 너무 과욕을 부린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문대성 당선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또 되게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게 지금 그 화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끄러워하는 척이라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기자한테 오히려 정세균의 그 표절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하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아무리 비일비재하더라도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너무 당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왜 자기가 재수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딴 학위면 그냥 그 학위 가지고 강의만 하지 뭘 또 후보까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하겠다 해서 지금 과욕을 부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논문을 그렇게 표절한 건 마땅히 잘못한 거 그게 밝혀지면 그 순간 학위가 박탈되어야 하고 그렇죠. 아니면 누가 힘들게 연구해가지고 논문 써서 학위 따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쉽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편법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얻은 기득권을 반성하고 그걸 박탈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더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열받는 거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묵묵하게 뭐 공부하면서 학위 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수많은 스포츠인들을 욕먹이는 행위인데 엉뚱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전두환 버전이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 새누리당 지금 그 전에 한나라당 할 때 그 전에 뭐 노무현 정부 때 뭐 인선 그 청문회 할 때 몇 줄 표절한 거 뭐 위장 전입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엄청 털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게 똑같이 기준이 적용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그게 밝혀져서 이제 뭐 당에서 탈당하고 출당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당이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사실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게 된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금메달 따고 거기에 무슨 교수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이 사실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은 과정이 아니다.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또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예, 어이가 없는 거죠. 먹긴 놈이 성낸다고. 사실 좀 여러 가지 저도 이거 보면서 네, 고민이 여러 가지 많이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스포츠인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문대성 씨는 배지를 반납하고 예, 다시 돌아가는 게 겸허히 반성하는 게 낫죠. 그 보면은 이번에 이 논란과 더불어서 같이 얘기되는 게 김구라 씨 막말 사건이잖아요. 근데 김구라 씨 바로 방송 은퇴한다고 접었잖아요. 사실 뭐 그 막말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죠. 심한 말 한 건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그에 대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그걸 반성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상반된 거죠. 문대성 씨는 나만 가고 그러냐 다 그랬는데 김구라 씨는 잘못했다고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세상에 잘못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걸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전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참 벌써 지금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선거 끝나자마자 뭐 79명인가가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고 기소 대상이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끝나자마자 보궐선거 준비하는 지역들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이런 게 반복될수록 국민들의 투표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더 커질 거고 더 투표를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난주 개그 콘서트 보니까 용감한 녀석들에서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되신 분들 개그맨보다 더 웃기면 안 된다고. 그러면 개그맨들이 배지 찾아올 거라고. 예, 그런 얘기 했는데, 예. 개그맨들, 지금 방송인들, 연예인들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국민들을 대변해서 일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뻔뻔하게 나서고 있는 거죠. 완전 세상이 뒤바뀌어져도, 네, 보통 뒤바뀐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어이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적반하장이고, 이런 국회의원들 보면 답답하네요. 네.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네. 오늘 보니까 날씨 굉장히 덥던데, 노래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꽃 시절이라 그런지 꽃노래들 신청하셨네요. 듣고 계시는지, 펄스데이의, 펄스데이가 아니라 펄스데이의, 이건 뭔가요? 진주의 날인가? 네. 불어라 꽃바람. 이 노래 들을게요.
네, 예, 짧고 신나는 노래였네요. 불어라 꽃바람, 펄스데이가 부른 노래죠. 네, 요즘 그 버스커 노래가 인기잖아요. 왜 이렇게 인기냐 이런 TV 프로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들어봤는데, 뭔가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노래가 다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멜랑콜리한 사람들의 정서에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분위기 노래들이 요즘 유행인데, 오늘은 또 약간 요즘 날씨가 봄 날씨 같으면서도 좀 여름 느낌이 날 정도로 한낮엔 덥잖아요. 어저께 그 4.19 묘역에 52주년 기념 참배하러 갔는데 땀나더라고요. 깜장 양복들 다 입고 가가지고 땀 흘리다 왔는데 벌써 여름 느낌이 좀 나가지고 진짜 이제 봄 없이 봄은 살짝 있는 듯 마는 듯 하고 4월 달에 눈도 왔잖아요. 눈도 오고 에어컨들 틀고 전철에서 네. 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세상입니다. 예, 사회가 그래서 그런가 날씨까지. 그래서 노래도 조금 오늘은 약간 신나는 노래도 같이 틀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노래 신청하실 때 네, 발랄한 노래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4.19 그 기념 참배 다녀왔는데요. 4.19 혁명 일어난 지 벌써 52주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4.19 당일에 수요일이 그 4.19 국립묘지 거기에 가는데 이제 국가 지정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명박도 와가지고 기념 참배했다 그러더라고요. 5.18하고 4.3은 안 가던데 4.19는 오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민족민주 단체들이 매년 12시에 참배를 하는데 올해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 사회 보시던 분은 껍데기들이 와가지고 다 참배한다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 어중이 떠중이 4.19 혁명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참배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뭐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뭐 심지어 뭐 이명박도 와가지고 4.19 혁명을 얘기하니까 근데 저희는 사실 뭐 저희 같은 단체들은 진보 진영에 있는 단체들은 4.19 혁명이 미완의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아직도 혁명이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때 당시 4.19 때 외쳤던 뭐 자주나 민주나 통일이나 이런 게 어느 것 하나 완전히 이행되지 않아서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계속 실현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4.19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로 참배를 가는데 이명박 대통령 가가지고 4.19 정신을 어떤 걸 기념했는지 예. 혹시 5.16 쿠데타를 떠올리면서 예, 참배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도 나도 쉽게 혁명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고 이러는 게 정말 점점 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무감각함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선 끝나고 막 승리의 기분으로, 승리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찾아갈 줄 알았는데, 야권에서는, 반성의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근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이 인사할 때 통합진보당 당선자들 와서 같이 참배를 했거든요. 또 그 보면 또 보기 좋더라고요. 당선되신 분들이 와가지고 쭉 인사드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덜 미안한 것 같고. 네, 그래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사실은, 지난주에는 첫 방송이었는데 노래만 틀었고 얘기는 많이 안 했었는데, 총선 이후에 이러저러한 평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저께 저희 청년 유권자 네트워크도 모여서 평가 회의를 했어요. 이번에 총선에서 20, 30대 청년의 투표율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저희 청년 단체들이 모여서 유권자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근데 사실 유권자 네트워크를 만든 기간은 짧았는데 이미 그 전부터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작년 뭐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고 그러면서 기대도 많았고 그래서 청년 비례 후보들도 출마하고 또 청년 유권자들, 청년 의제 정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번에 부각되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도 평가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청년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투표해야 된다.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 얘기는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하자.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무상급식이라던가 뭐 이런 딱 주제가 있었잖아요. 반값 등록금 위해서 투표하자라던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이 투표 동료, 투표 참여 운동을 선도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적인 평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유권자 네트워크가 꾸려지긴 했는데 여기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고 최대한 2030들의 투표 참여 운동을 좀 해보자 이런 정도여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저희 셔플 댄스도 추고 뭐 투표 인증 놀이도 좀 하고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한계가 좀 또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뭐 다들 평가했겠지만 그 SNS가 사실은 이제 좀 거품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SNS만 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세장에 가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변 그리고 일상에서 그걸 조직하는 활동들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우리 이번에 확인했다. 우리끼리 모여서 자족하는 그런 건 그만두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평가하고 평론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정말 말하기 짜증난다. 예, 이런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어쩜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많은 것 같은지. SNS만 보면 진짜 사회 다 바뀌었을 것 같고 투표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바로 뭐 돌아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새누리당 찍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한 단체에서는 기독교 이제 학생 단체였는데 당연히 정권 심판을 가지고 투표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인데 얘기해보니까 새누리당을 찍었다고 하더라. 자기 너무 놀랬다. 그래서 왜 너는 찍었냐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찍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 진짜 국민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정권 심판 이런 거 얘기하고 새누리당의 악행 얘기하고 이명박 박근혜 얘기하는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관점 없이 그냥 바라봤을 때 새누리당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겠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끼리 만족하는 사람들끼리만 보고 요 사람들끼리만 뭐 챙기는 이런 거 좀 벗어나자. 우물을 벗어나자. 예. 그래서 민주당의 뻘짓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 나오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야권연대가 화학적 결합이 되는 힘있게 막 화학적으로 결합됐다기보다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민주당 공천 문제라든가 야권연대 파행이라든가 후보들이 뭐 불복하고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의 요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의 혁신, 뭐 변화, 쇄신 노력 이런 것들이 좋아 보였을 것 같고 심지어 새누리당도 막 진보적인 복지 정책 막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정말 안 할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당과 정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공약들을 막 남발해 가면서 그런 노력들을 보였던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뭐 중도 노선 들어오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난 총선의 평가에 근거해서 중도를 끌어안는 그래서 뭐 정책 노선의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도 나오는데 이 또한 뻘짓의 연장이죠. 네. 그러니까 뭐 문제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왜 선거에서 졌는지 이유를 밝히지 지금 제대로 찝지 못하니까 대책도 엉뚱하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참 네, 안타깝네요. 네. 예, 그 사실은 뭐 그 이번 야권들이 더 절박하고 뭐 치열하게 선거운동 많이 못했잖아요.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고, 근데 그런 자기 반성 없는 평가, 비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또 그런 거에 신물난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런 평가 그만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뭘 할지, 나는 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청년 유권자 넷은
그런 평가들 쭉 하면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뭐 좀 괴로워하는 청년도 있었고 또 뭐 아쉬워하거나 아니면 뭘 더 해보자 이런 뭐 의욕적인 청년들도 있었는데 다음 선거에서는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뭐 제도적으로 필요한 개선 이런 것도 하자. 그래서 뭐 투표 시간 문제, 법정 공휴일 문제,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문제 이런 등등 제도 개선도 같이 하자. 그리고 하여튼 청년들이 왜 투표 안 했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유를 직접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꼭 이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리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선거판을 이슈를 주도할 것인지 끌려다니고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선거 말고 이번 총선에서처럼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슈를 주도할 수 있게 뭔가 준비를 좀 더 하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년 유권자 운동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진보 진영, 시민사회 진영 뭐 이렇게까지 다 묶어서 청년 단체들이 꾸려서 뭔가 이렇게 많이 활동한 건 사실 올해 처음이에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꾸리고 토론회 같은 거 한번 하고 말았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뭐 캠페인도 하고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역할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되면서 정책연대나 이런 틀을 좀 만들어서 계속 공유하고 이번 대선 또는 그 이후까지 바라보면서 공동의 행동을 모색하자 이런 논의들이 돼서 결론은 생산적인 논의로 끝났어요. 그리고 SNS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시 조직하자. 예. 1인당 100명 이상 뭐 이렇게 챙기기 운동이라도 하자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예,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네. 뭐, 야권이 너무 많이 했다. 뭐, 이런, 언론 탓만 해선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언론의 문제도 있고, 이명박 정부가 그래서 왜 정권 잡자마자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번에 여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전부 다 뭐 그 탓만은 아니죠. 객관적 요인만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야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도 있고,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이번 선거는 사실 그런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건데요.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노래는, YB가 부른 노래, 흰수염 고래. 이거 듣고, 신청곡 다음에 틀어드릴게요.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그런 사람이길. 네,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 고래 들었어요. 네,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보다가 지금 정신줄 났네요. 아침에 수원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수원에 보면 화성이 있잖아요. 수원 화성. 예전엔 수원성이라고 불렀는데 화성이 맞는 표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수원 화성 앞에서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화성 이게 성곽 길이 있거든요.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수원에서 이제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 다닐 때는 거기 한 바퀴 돌아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번 걸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집 마당 같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친근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사진 좀 찍어서 올렸더니 성곽 근처만 가도 좋다. 전생에 왕족이었나? 페이스북에 제가 지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 문지기일지도 또는 윤상궁? 예. 무술이는 양반이고요. 어쩌면 벽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강제 동원된 예, 민초라던가 뭐 사람까지는 제가 좀 이해하는데 예, 벽돌 여기서 완전 네. 벽돌 맞은 기분이에요. 네. 예, 안티들이 엄청 많다 이런 거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뭐 아무리 그래도 제가 뭐 운영궁, 뭐 경복궁 이런데 덕수궁을 지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게 친근한 마음도 들고, 네, 부정할 수 없는 예, 저희 핏줄이 땡기는 것 같아요. 네, 재미없나요? 네, 아무튼 네, 성곽길 한 번씩들 걸어 보세요. 네, 뭐 느껴지는 거 없나?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선거의 후유증은 좀 벗어나고, 예, 멘탈 붕괴도 탈출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활동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청년유권자에서 그런 얘기 하면서, 사실 이제 청년 투표율이 그래도 서울 지역은 좀 오르지 않았냐, 이런 출구조사 결과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저희 굉장히 신중해요, 청년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분석해도 늦지 않다.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투표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있긴 한데 좀 오르긴 올랐나 보다. 예, 완전히 뭐 얼마나 올랐는지는 더 봐야 알겠지만 혹시 우리가 기여한 바는 아닐까 이런 소심한 깔때기를 좀 대면서 앞으로 이걸 좀 더 어떻게 전략적으로 청년층의 투표를, 할 수 있게 조직하고 동기를 더 강하게 부여할 거냐, 요거를 좀 모색해보는 논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연대체를 꾸려가지고 이런 논의를 시작할 거고, 이제 각 시민사회, 진보민중진영 단체들도 총선의 결과를, 잘 분석해서 대선에서는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획들을 짜고 있죠. 저희 청년연대도 이번에 5.18 기행을 가면서 5월 19, 20일 광주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서 저희 남은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할 건데, 좀 알차고, 실제로 이렇게 올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내기 위해서 요즘 고민 중입니다. 사업계획 논의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토론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남 탓은 그만하고, 예, 평론과 훈수도 그만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고, 선거 끝나자마자 들었던 제일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한일병원 싸움이 이겼던 거죠. 선거 기간에 계속 이제 SNS에서 뒤늦게 소식들을 뒤늦게 접하게 됐어요. 근데 투표한 당일날 개표 방송 보다가 이정희 대표님이 없어졌는데 한일병원에 나타났다는 SNS 소식 보면서 지금 뭐 거의 뭐 이렇게 밧줄 묶고 농성하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자세히 알려졌었는데, 사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식당 노동자 우리 아주머니들이 싸움을 한 거죠. 복직을 걸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셨고,
사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 받으면서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병원 식당에서 뭐 십수년간 일해오신 분들인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돈 받고 참아왔는데 이게 외주업체로 전환되면서 임금이 더 떨어진 거죠. 용역을 끼게 되면서 참아왔는데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농성을 들어갔는 노조에 가입한 거죠. 노조에 가입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용역 업체를 바꾸면서 고용 승계를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용역 업체가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계속 이제 이어져 왔던 거예요. 어찌됐든 실제로 뭐 직소속은 용역 업체지만 사실은 병원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병원 일하는 거고 그 사이에 용역 업체는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업체만 바뀌는 건데 이 업체를 바꾸면서 이분들 고용을 승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해고가 된 거죠.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해고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게 참 지랄 맞잖아요. 그 대기업이나 이런 병원, 이런 큰 사업장에서 하청업체나 중간에 용역업체를 끼고 그 뒤에 숨어서 우리들은 책임 없다 이렇게 회피하는 아주 손 안 대고 코 푸는 손쉬운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은 월급은 월급대로 적게 받는데 억울하게 해고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고, 이런 게 진짜, 정말 죽도록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계약직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건 물론이고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굉장한 편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당함이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사업장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 식당에 아줌마 조합원들을 우습게 본 거죠, 병원이. 따르면 찍소리 못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천막치고 1월 1일부터 싸워가지고 결국 지난 4월 10일에는 병원 로비 점거 농성까지 들어가셔서 몸에 막 노끈을 묶고 밧줄을 묶고 끌어내 못 나가겠다 버티시면서 농성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노동자 우리 조합의 요구를 받지 않았었죠. 직접 고용하라는 거, 그다음에 고용 승계하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 병원이 지금 이 노동자들한테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잖아요. 민사상 소송을 걸었는데 손해배상 그걸 취하하는 거, 그리고 그 투쟁한 석 달 동안의 임금 보장하는 거, 이런 거를 요구사항으로 걸었었는데 병원이 다 못 받겠다 하다가 저희가 청년 학생들이 촛불을 주최하기로 했어요. 지난 4월 17일에.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전날 바로 월요일 날 얘기를 듣고 화요일 날 촛불 집회 이번에는 청년 학생들이 같이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청년 그 비례 후보 당선자들이랑 같이 촛불 집회 준비해서 갔는데 그날 갑자기 타결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못 찾아가서 너무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만 있다가 갔는데 그날 처음으로 우리가 주최하는 촛불을 하러 갔는데 그날 타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타결됐다는 막 저희 말도 안 되는 깔때기를 또 여기서 들이대다가 뭐 아주 무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연대하는 발길이 많아지니까 병원에서도 이게 더 커지겠다 싶었던 거겠죠. 그 전에 무시했던 뭐 4-5명, 6-7명 이런 조합원분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확산이 되니까 태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용 승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병원 측이 받아들이기로 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었는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자기 일처럼.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해준 끝까지 싸운 그 어머니들한테 감사해야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감사해야 하는 참 희한한 풍경이었죠. 서로 감사해야 하는 자리였었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과 맞서서 싸운 기분, 싸워서 이긴 기분, 그게 얼마나 좋을까. 그 어머니들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절망적이고 높은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끈질기게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뭔가 나의 권리를 찾았다. 어떤 가치를 뭐 이렇게 매길 수 없는 그런 값진 경험이고 성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일병원의 승리가 사실 뭐 총선 이후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뭔가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면 이긴다 이런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기뻐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힘을 좀 모아서 지금 대한문 앞에 있는 그 분향소가 있죠. 쌍용 자동차 분향소. 또 저희가 꼭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벌써 22명이 돌아가셨잖아요. 22명, 사람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2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회사는 돌아가고 있지?
완전 사이코패스잖아요. 이 정권이나 그 회사나. 그러니까 정말 재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면 너무나 괴로울 것이고 또 나도 내 삶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할 텐데 그렇게 괴로울 텐데 22명이나 죽었는데 자기 때문에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회사는 돌아갈 수 있는지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더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대한문 앞에 그 22번째 돌아가신 분의 분향소가 차려져 있잖아요. 한 5.18 때가 아마 49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이 대한문의 분향소는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분향하시고 또 시민 상주단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주단 역할도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는 이런 23번째 희생자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23번째란 숫자를 떠올리는 것도 전 굉장히 괴롭고 끔찍한데 더 그렇게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 22번에서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분들의 연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조문을 가는데 저희 청년연대 회원들이랑 같이 저녁에 분향소 조문을 갈 거고 내일 낮 3시에 평택역에서 집회가 있어요. 2시부터 금속노조가 집회를 하는데 3시에 간단히 한 30분 정도 집회하고 쌍용자동차 공장까지 행진을 해서 공장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연다고 하네요. 그래서 6시에 공장 앞에서 문화제가 열리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뭐 총선에 대한 평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왈가왈부하는 뭐 논쟁은 사실 저는 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우리 힘을 모으면서 다시 연대하고 우리 힘을 키우면서 선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이상 이 일로 목숨을 잃거나 그 목숨을 잃는 분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용역에게 줄 돈을 다른 노동자들한테 주면 더 열심히 일할 텐데 이런 얘기 하신데 맞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관리 노사 관리 해야 되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책임에서는 회피할 수 있고 싼값에 뭐 부리고 그 사이에 그런 귀찮은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이런 용역 업체들인 거죠. 그 용역 업체들한테 돈을 주면서 관리하는 건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요즘처럼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때 누가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군말 없이 받아들이겠나. 당연히 저는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무슨 폭도들처럼 규정하면서 몰아붙이고 폭력적인 진압을 하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무수히 다치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건 정말 엄청난 사회적인 손실이고 사회적인 상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피해를 입힌 당사자인 정부하고 쌍용자동차가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 예 그걸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어요, 이런 목숨을.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제가 아까 신청곡을 받았는데 그 무한도전에 나온 여름이라고 신청하셨는데 혹시 더위 먹은 갈매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름이라고는 안 나오네요.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여름이다 2011 MC 나이와 함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One, two, three, and four. 더위 먹은 갈매기, 노래하는 갈매기. 왔어.
나랑 닮았어. 칙칙 떡볶이